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업무로 많이 바빠서 그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기본 계획들이 2달 정도 있으면 나올 거라서 기본 계획보다는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문서 중심으로 좀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 초등편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 600쪽에 걸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고요. 천천히 쪼개서 선생님들과 함께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교육법과 교원 정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2장 교원의 임용 이 부분은 이제 잘라서 다음번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인사실무 편람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장 교육법과 교원 정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교육 법규의 정의와 체계, 경기도 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그다음에 세 번째 교직원의 구분 및 임무, 네 번째 교원 정원, 그리고 다섯 번째 교감의 시기별 인사 관련 주요 업무, 이렇게 1장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교육법과 교원 정원 1장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교육법규의 정의와 체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법규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헌법 가장 높고 법률, 명령,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자치법규,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 교육 중에서 많이 수립하는 조례, 교육규칙, 그리고 기타는 행정규칙, 정관, 학칙 등이 있습니다. 법률이 상충할 때에는 첫 번째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명령보다는 법률, 법률보다는 헌법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신법 우선의 원칙. 참고로 요 인사실무 편람은 5월 1일자 2023학년도 5월 1일자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법률을 먼저 적용한다. 최신 법률을.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세 가지 상위법, 신법, 특별법 순으로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무효이고요. 신법 우선의 원칙은 신법과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신법을 적용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사안에 따라 학칙, 그 다음에 학교법인의 정관, 행정규칙도 법규성을 지닌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육 관련 법규의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은 우선 가장 최고위법인 헌법은 국가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 법규의 총체다. 특징으로는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는 국가 최고의 법규고요. 교육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 31조에 교육의 권리 및 의무, 균등교육, 의무교육,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조항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률인데요. 광의의 의미로 법과 같은 말로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 형식을 말합니다. 교육 관련 주요 법률은 뒤에 많이 나옵니다. 국가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 교육법,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평생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명령이 있는데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그리고 교육부령, 저희는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부령 이렇게 크게 나뉘게 되고요. 위에 법에서 나온 초중등 교육법의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교원동 연수에 관한 규정, 보수 규정, 징계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복무 규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총리령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그리고 법제 업무 운영규칙 시행규칙 등이 있네요. 그리고 교육부령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교육부령으로 나뉜다.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이제 자치법규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규칙은 교육감님이 하시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관해 제정한 규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 규정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규칙이 있는데요.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직원에게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의 종류를 살펴보면 훈령, 예규, 지시, 고시 등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법규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교육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학칙과 정관이 있는데, 학칙은 학교의 규칙을 얘기하는데 초중등교육법 제8조,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학교법인 정관의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통합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법조문을 치면 보통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인데요. 굉장히 많은 권한들이 이 경기도 교육감한테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학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교육청과 그리고 이제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립 유초중고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그리고 교수 학습 활동 및 진로 지도, 강사 확보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지도, 교육장 소관 인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사립 유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로 포함해서 6급 이하의 지방 공무원의 정원 조정. 결국 이건 다 이제 지원청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속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이하 각종 학교의 6급 이하 지방 공무원의 관내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정년퇴직, 복직, 보직, 임용, 시보 해제, 업무 대행자 지정 및 해제,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교육지원청 소관이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건데 이제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이제 선발을 하고 지원청으로 배정이 되면 당연히 업무는 교육장이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6급 이하의 대우 공무원 선발, 정기 승급과 호봉 재획정, 겸직 허가, 공무 국외 여행 허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교육장님께 위임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신분증, 공무원증 발급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사립특수학교 사무직원의 임용보고 수리, 정현원관리, 연수상훈,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징계 해직 요구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초중학교 과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말소, 운영지도, 학력이 인정되는 부분들도 포함해서 지원청에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 관리. 고등학교 이하 공사립 학교의 설립 폐지 인가도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시설 사업, 무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 명령,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종 학교급에 따른 학생 건강검진기관 승인과 출장검진 승인에 대해서도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 대상 연수상담 및 학부모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학교 배치, 유치원 취학 권역 설정, 통학구역 설정, 중학교 학군 설정 및 학생 배정 등도 이제 지역 단위에서 하죠. 고등학교는 아직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예산안의 편성 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의 재정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재정 운영의 관리. 그다음 문자 혜득 교육 프로그램, 각종 학교의 시설 공사 집행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이 있고요. 민간 투자 유치 방식 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독특하네요. 그죠?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의 학생 생활교육. 이제 예전엔 고등학교는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쓰는데 일부 이제 지역 단위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의 지방 공무원의 경징계 또는 징계 부과금 또 지원청에서 하고요. 각 학교의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감사에 관한 사항 등도 지원청 단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 학교 감염병, 학생 건강관리, 급식, 학교 환경 위생 등 학생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도 이제 하고요. 정보화 교육, 그리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공무원 보수지급, 그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육 환경 변경, 교육 활동 침해 전 편입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업 중단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 승급과 호봉 재획정, 겸직 허가, 장학금 지급, 교육 실습생 배정 동의와 운영 지도, 취학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 여행에 관한 사항을 이제 학교장에 위임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교장 선생님은 학교장이 해결할 수 없고 이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지원청에서 하겠죠, 그죠? 지원청에서 보고를 받고 하겠죠. 그다음에 직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여기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정기 승급, 호봉 재획정, 겸직 허가, 근무부서 지정과 보직 임용, 근무부서 지정, 공무 국외 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들은 이제 직속 기관장에게 이제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또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이 이제 또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것 해서 겸임 및 겸직, 순회교사의 겸임 및 부설학교 겸임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관내 정보와
근무지 지정, 교원회, 그리고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다만 지금 보면 교장 선생님에 대한 뭐 겸직 허가나 휴가나 복직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교에 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요것은 도교육청에 이제 위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무원의 겸직 허가, 정기 승급 및 호봉 재획정,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의 정기 승급, 호봉 재획정,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해산 신고의 수리, 그 밖에 지도 감독, 다만 사단법인 학교 안전공지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교의 교육용품 용도 확인,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공립특수학교의 교사 신축, 중축, 개축, 교지 체육장 및 실습지 증감 보고도 마찬가지로 위임이 되었고요. 지원청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 이것도 이제 지원청 단위 교육장 권한으로 들어와 있고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 허가, 대부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 또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 출장 허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하의 교장 원장의 공무의 국외 출장 허가 등이 이제 여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감은 또 7조에 따라서 보직교사의 임용. 아까는 이제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이제 교사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기간제 교원의 임용, 소속 교원의 겸직 허가, 부설학교 교직원 겸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질병, 육아, 가사의 휴직과 복직, 순회교사 겸임 발령, 해당 학교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 소속 교원의 공무, 국외 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도 이제 여기에서 학교장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직속 기관에서 하는 걸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 정기 승급과 호봉재획정, 근무부서 지정,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공무, 국외 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직원의 구분 및 임무가 나와 있네요. 교직원의 구분,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그래서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생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각종 학교에는 이루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교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명 이하라 하더라도 6학급이면 이제 교감 선생님을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지 않으면 교감 선생님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교원 외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고요.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에 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 행정기관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이에 따라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정원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직원의 임무를 좀 보면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작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장의 직무 대리를 한다. 다만 교강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석 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수석교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수석교사 제도가 이제 부활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역할과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사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요. 행정직원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겠죠.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원 정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원 정원의 개념은 이제 업무 포털에 접속을 해서 나이스, 교원 인사, 인사 기록, 기능별 명부, 기관별 교원 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정원은 중앙정부가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교원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원분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급이 되고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원 수급 운영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 같은 경우라면 학급수, 교과 전담수, 관리자,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상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 뒤에 이제 정원의 기간제 수는 이 실제 교원의 정원에서 포함시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현원은 정원 중에 현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 교원을 얘기하고요. 발령자원은 발령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노동력입니다. 계약제 교원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 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의 총칭이고, 기간제 교원은 1개월 이상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학기정이 계약에 의해 1년 이내로 임용하는 비정규직 자원을 말합니다. 정원 내 기간제 교원은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 교사가 휴직, 휴가 등의 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여 운영되는 기간제 교원이고요. 정원제 기간제 교원은 배정받은 정원이 부족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배정받아 채용한 계약직 교원입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시간 강사는 1개월 미만의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이 시간 단위 급여 지급을 전제로 채용하는 비정규직 자원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배정을 했죠. 경기도는 100명을 배정했네요. 그럼 100명까지는 정원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2명이 휴직을 했어요. 그러면 현원은 98명이고 100명이 정원이니까 이 2명분에 대한 기간제 교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정원 내 기간제 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는 100명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 2명을 경기도교육청으로 더 받았습니다. 원래는 102명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100명밖에 안 줬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2명을 더 지원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정원의 기간제 교원이라고 말하고, 이 개념을 좀 보면 배정받은 정원이 부족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배정받아 채용한 계약직 교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이긴 한데, 정원 내 교원이 병가 등 특별 휴가로 1개월 미만의 결원이 발생하여 채용하는 계약직 교원은 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를 시간 강사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은 전 학교에 배치를 한다. 모든 학교에. 단 초중고 통합학교는 예외로 한다. 교갑은 6합
5학급 이상의 전 학교에 교감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5학급 이하인 학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교감을 배치하는 경우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교감 선생님들께서는 5학급 이하인 학교는 가지 않으시려고 하겠죠. 그죠? 똑같이 교감 선생님인데 수업을 해야 되니까. 다음 43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교원을 1인을 추가로 더 준다. 교감을 추가로 배치한다. 학기 중에 학급 증가로 인해 43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 또는 복수 교감 학교의 교감 1인이 학기 중 전부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43학급 미만이 예상되는 학교는 교감 1인을 추가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초중고 통합학교나 분교장에는 교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고요. 6학급 이상 분교장이 해당 부서로부터 도시명 분교장으로 지정된 경우 분교장에게 교감 1인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급 담임교사 1인을 배치하게 되는 거죠. 교과 전담 교사는 경기도 교과 전담 배치 기준에 의해 배치를 하고요. 학급 수별 배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두 명이면은 이제 배치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네요. 지금 이게 교과 전담 교사네요. 교과 전담 교사인데 이 한두 학급인 데는 전담 교사가 없고 3에서 6학급일 때는 1명, 7명에서 11명일 때는 2명, 12명에서 17명일 때는 3명, 18에서 23은 4명, 24에서 28은 5명, 29에서 34명은 6명 이렇게 전담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5학급 이상교에서는 똑같이 나가는데 3에서 4학급 같은 경우에는 1명, 그리고 5에서 8은 2, 9에서 12는 3, 13에서 16은 4, 17에서 20은 5, 21에서 24는 6, 25에서 28은 7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29에서 32는 8, 33에서 36은 9. 그래서 이제 4씩 늘어나가지고 계속 1씩 이렇게 가네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45학급부터 48학급 세 학급인데 여기는 11명, 그 다음에 12명, 13명, 1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기도교육청 유관기관의 학생교육 등을 수행하는 경우 파견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원 정원의 증감, 이제 결충원이라고 하죠. 정규 결혼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사가 휴직, 면직, 퇴직,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원에서 빠지는 것, 결혼이 발생한 경우 결혼 사유에 따라 정규 교원 충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충원은 결혼 발생 학교에 새로운 정규 교원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결충원 현황 제출. 정기 인사 관련 교사 결충원을 하게 되는데요. 정기 인사는 이제 3월 1일자 정기 정보, 9월 1일자 정기 정보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 대상 결충원 현황 제출 요구를 받으면 결충원 현황이 정기 정보 발령에 반영되므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복지자, 별도 정원 등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에 대해 면밀히 파악이 필요하고요. 특히 3월 1일 결충원에서는 학급 편성에 따른 학급 증설 및 감축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수시교사 결충원은 정기 인사 이외의 시기에 휴직, 면직, 학급 증설 등으로 인해 결혼이 발생한 경우고요. 이럴 때 이제 충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수시 결충원의 경우 교육지원청 인사장학사와 충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정을 그림으로 좀 살펴보시면 사안 발생 충원 요청, 사안 확인 충원 요청, 이건 지역교육지원청이죠. 지역별 충원 요청 취합, 도에서 취합을 하고 지역 확인, 지역별 배정, 지역별 통지, 그리고 임용장 수여, 호봉 획정, 근무지 지정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여기 이제 초등 충원 요청 공문 예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교육 공무원 사망 보고 및 이에 따른 충원 요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 인사 기록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 공무원의 사망을 보고하며 그 후임을 충원 요청합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원 서류를 작성할 때는 공문서, 충원 요청서, 학급 증감에 따른 관련 공문 요거를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원 요청서 양식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충원이 가능한 결혼 사유는 학급 증설, 정퇴, 명퇴, 면직 사망, 타시도 교환 전출, 교감 승진, 교육 전문 직원 전직,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휴직인 경우 결혼 사유가 되죠. 충원이 가능한. 출산 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이 단절 기간 없이 이어질 경우에는 휴가 기간을 휴직 기간으로 보고 충원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규 임용 후보자 배정이 어려울 경우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교원 정원 관련 자료 제출, 그래서 정기 인사 결충월은 3월과 4월, 1차 보고는 4월, 정기 인사 결충원 7월, 2차 보고는 9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교원수 편성 현황 보면요. 교장, 교감, 학급수, 교과 전담수에서 정원의 기간제 수를 빼면 되겠습니다. 현원은 정원에서 대체 기간제 교사 수를 제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충원에 의한 계약제 교원은 정규 교원을 배치 못해 계약한 계약제 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감의 시기별 이제 인사 관련 주요 업무가 나와 있는데요. 휴직 실태 파악, 휴직 기간 중 6개월마다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6월 30일, 12월 31일 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휴복직 처리,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 발생 15일 이전에 하고요. 교육제, 교원 자격 변동자, 호봉 재획정, 1급 자격연수 다녀오면 재획정 할 수 있고요. 계약제 교원 담임 임용 및 임용 만료 퇴직 처리, 그리고 똑같이 교환제 계약제 교원 평가 및 인력풀 등재, 교원 수 및 학급 학생 수 현황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고 3월 달에는 이제 업무 분장이 있으니까 보직 교사, 담임 교사의 설정과 임명이 있고요. 다면 평가, 정량 평가, 지표 및 평정 기준안 마련을 하고 발령 대장을 정리하고 본 학급수 편성 결과, 그리고 인사관리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 계약제 교원, 나이스 입력, 상반기 교장 교감, 인사 기초 자료 제출합니다. 스승의 날 표창 4월에는 스승의 날 표창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요. 5월 때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기본 계획 수립 추진, 상반기 인사 기록 추기를 신청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하반기 공모 교장제 신청 및 공모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6월에는 관리직 정보 및 정원 자료 작성, 휴직자 실태 보고서를 결제하고 이때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공모교장제 1차 심사를 추진하고요. 7월에는 방학 중 교원 복무 신청 및 점검, 하반기 교원 결충원 현황을 파악해서 신청할 게 있으면 신청하고 9월 1일자 휴직자, 휴복직자 업무 처리 및 교육지원청 보고를 합니다. 9월 달에 이제 9월 1일자 전출입교사 보직 구분 설정을 하고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임용 발령, 하반기 교장교감 인사 기초자료 제출합니다. 10월 달에 하반기 인사 기록을 추기하고요.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유공교원 가산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초빙교사 운영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도교류 정보내신서 작성,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실시, 학교별 학교 만기자, 구역 만기자를 관리합니다. 11월에는 정책연구학교 유공교원 명부를 작성하고요. 초빙교사제 희망교 신청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전반기 공모교장제 신청 및 공모 추진, 명예퇴직
신청하고요. 다면평가 및 근무 성적 평정 업무를 진행하죠. 12월 달에는 전보 내신서를 작성하고 초빙교사 공고 및 임용심사, 교장 교감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 평정 서류 제출, 방학 중 교원 복무 처리 및 점검, 다면평가 및 근무 성적 평정, 휴실자 실태 보고서 결제. 1월에는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른 3월 1일자 교원 결충원 현황을 작성하고요. 1학기 신입생에 따른 학급 편성 현황을 작성합니다. 연간 가산 대상자도 생성하고요. 2월 달에는 복직 동시 내신자 복직 처리하고요. 신학년도 인사 업무 추진, 인사 관련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 계약제 교원 임용합니다. 나이스 교원 현황 확인에서는 안무 포털 접속 나이스 인사기록 기능별 명부에서 기관별 교원 현황 혹은 직급별 명부 교원 현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원제 기간제 교사 현황 파악. 정원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이해. 배정받은 정원이 부족해서 도교육청으로 배정받아 채용한 계약직 직원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정원의 기간제 발생 사유를 보면 3월 1일자 정기 인사 발령 시 정규 교사 충원을 받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를 1년 채용하는 경우, 그리고 9월 1일자 면직, 퇴직, 승진 등의 정규교사 충원을 받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또 학기 중 학급 증설, 신설학교 등의 정규교사 충원을 받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기 중 정기교사가 휴직, 휴업 등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정원 내 기간제 교사입니다. 예, 이상으로 1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법령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혼돈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꼼꼼히 살펴봤으니까 여러 번 듣고 익힌다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내일 또 2장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아마 응원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